네, 이번에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쇄서과 출력 지연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전에 체크했던 내용들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제작할 때 생겼던 돌발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또 출판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인쇄소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오늘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도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꽤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샘플을 출력했을 때에는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작한 책이 2권이잖아요. 사실 메인북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브랜딩이 되는 스타일링 아이디어북 있잖아요. 이걸 20부 정도 제가 맡겼는데 색이 번지는 인쇄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별로 컴플레인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속상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큰 틀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다 보면요, 꼭 지금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아주 여유롭게 해결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왜 발생했냐면 인쇄소의 기기를 점검하는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즌과 맞물려서 책을 제작할 때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제가 파악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일단 이유는 알았으니까 해결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채팅 상담도 남기고 바로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문의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요,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해결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한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하죠. 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송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부가적인 다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정이 일단 꼬여버리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번째는 혹시 모를 2차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쇄소 쪽에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놓친 건 없는지 2번, 3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단계로 나눠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래도 인쇄소에서 대응도 빠르게 잘 해주시고 또 결과물도 최대한 빨리 주셔서 잘 해결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인쇄와 택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가 다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느낀 게 협업을 할 때에도 나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정말 한 번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쨌건 저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해결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혹시 모를 돌발 사항을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쇄소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1인 출판 같은 경우에는요, 실물책을 인쇄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장비를 직접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쇄소 선택은 필수예요. 물론 북쿠크나 대형 출판사들의 투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직접 인쇄소에 맡기는 것도 꽤나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인쇄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점으로 컨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선택을 하시면요, 돌발 상황이 생겨도 불편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잘 해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출력할 수 있는 용지가 다양한 곳입니다. 제가 선택한 인쇄소는 출력 용지가 다양해서 정말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샘플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샘플 같은 거를 미리 받아보시고 용지의 재질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제작을 하시면 오차 과정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량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무료로 주셨는데 보니까 3,000원 정도면 구매를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쇄용지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지난번에 표지와 내지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출력 용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양한 용지를 취급하는 것이 좋은데 또 그 이유는 이 용지에 따라서 출력하는 책의 종류도 달라져요. 그리고 또 인쇄소에서 이런 다양한 용지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제작하려는 책의 종류에 맞게도 또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도 조언을 받아서 책을 잘 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이 빠른 곳이에요. 저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업을 할 때에는 피드백을 빠르게 주고받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놓치는 거 없이 꼼꼼하게 일이 진행되죠. 그래서 어떤 곳을 선택하던 문의를 했을 때 피드백을 빠르게 주는 곳이 일 처리도 수월해지고 좋더라고요. 이런 기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은 인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모든 인쇄소들이 인쇄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제작하려는 출판의 종류도 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졌을 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기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곳이에요. 네, 이번에 인쇄 사고가 있었죠. 사실 저는 이곳이 저번에도 제가 맡겼던 곳인데 주기적으로 기계 점검을 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죠.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었어요. 사실 모든 기계는요 사용하다 보면 노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계에 문제가 없는지 노화가 되었는지 장비를 잘 체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주문 시스템이 편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라 더 일상이 편리해졌죠. 예전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 물어보고 했다면 이제는 옵션을 선택해서 클릭 한 번으로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내용이에요. 혹시라도 내 상품을 주문할 때 소비자분들이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쇄 사고에 대해서 대처가 유연한 곳이에요. 사실 인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도 또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했던 곳은 대량으로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것까지 대비해서 수량을 조금 더 넉넉하게 챙겨주셔서 센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기준점으로 미리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도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1인 출판을 할 때 체크를 하면 좋을 만한 중요 항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충분히 공부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강의 영상 하나를 만들 때에도 이것저것 또 공부를 더 하는 편인데 이번 컬러북 제작할 때에는 거의 한 달 정도를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관련 논문도 좀 살펴보고 또 사람들의 느낌에 담은 이런 설문조사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씩 찾아보고 또 샘플도 계속적으로 뽑아보면서 감각을 더 기르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사전에 따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꼭 공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 디자인, 판매 순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은 최대한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영어 회사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영어 교육 상담을 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많은 일을 하긴 했네요. 아무튼 교육 상담을 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상담을 요청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소통을 많이 할수록 더 퀄리티는 높아지고 더 빠르게 일을 잘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출판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시켜주면서 각인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선택을 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하는 게 좋긴 하죠. 출력 기준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대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선택 기준을 꼼꼼히 체크했을 때 그 기준들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으시면요. 선택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합리적인지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샘플은 무조건 뽑아봐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컬러컵 때문에 샘플을 무조건 뽑아봐야 했었는데 이 외에도 표지와 내지의 용지를 정하고 나서 제가 디자인한 폰트나 레이아웃들이 책 사이즈와 잘 맞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출력했을 때랑 작업한 결과물의 차이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직접 샘플을 뽑아보시고 그 이후에 진행하시기를 더 추천드립니다. 내가 디자인한 폰트나 레이아웃, 컬러 등이 잘 나왔는지, 또 인쇄소마다 출력 기준이 달라서 이 인쇄소에서 출력한 결과들이 괜찮은지 봐야죠. 그리고 책 사이즈도 직접 출력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방법과 또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꼭 1인 출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여유롭게 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브랜딩 스토리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컬러북을 가지고 어떻게 브랜드를 런칭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판매 노하우나 요즘 트렌드 이 모든 내용들 아직도 알려드릴 게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겨주시는 댓글들이 제가 컨텐츠를 제작해 나가는 데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댓글 또는 여러분의 의견 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